네, 북한이 하고 있는 만일 가운데 세계 1등 꼽으라면 하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겠네요. 초대형 선전물 만들기. 이제는 만드는 것 그치지 않고 수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. 권익위원 얘기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북한과 캄보디아 전통적 우방국이었는데 뭐 별의별 걸 다 수출하네요. 이번엔 뭐 초대형 벽화까지 그려서 한다면서요. 그렇죠. 북한의 이제 말하자면 네. 그림은 그 초대형으로서는 전 세계 최고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떤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문화 수출에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초대형 벽화인데요. 자, 일단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파노라마 박물관 건립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. 자, 북한이 수출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 앙코르와트가 이제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예, 400년간인가 숨겨져 있다 발견됐는데, 네. 그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, 네. 북한도 여기다가 이제 뭔가 박물관을 지으면 돈을 벌겠다. 그래서 이제 초대형 박물관을 좀 지은 겁니다. 자, 뭐 유명한 관광지죠. 앙코르와트. 그런데 3km 떨어진 곳에 초대형 박물관을 짓는데 북한에게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뭐 10년간은 뭐 100억 이상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것은 이제 노르돔 시아누쿠 왕 때부터 북한과 캄보디아는 이제 뭔가 친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것이 결국 북한 문화 수출의 1번지로서 이제 앙코르와트가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. 자, 이제 박물관에 있고 지금 보시는 장면 이 박물관 외경인데요.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초대형, 뭐 어마어마하게 큰 벽화들이 즐비합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 작게 저희가 축소했습니다만 이게 농구장 4배 크기라면서요. 그렇죠. 농구장 4배 크기면 이게 뭐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네. 등장인물이 45,000명. 네. 군대를 4개 사단을 네.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. 네, 이걸 그리는데 만수대 창작사의 화가들이 무려 63명이 동원됐습니다. 혼자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다 구획을 나누어서 그리기 네. 때문에. 근데 그걸 4개월에 그렸다는 것은 네. 대단히 속도가 있는 겁니다. 저게. 네, 그러면 저희가 저 화면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 그림 아마 자세히 하나씩 봤으면 좋겠는데 무려 등장 인물들이 45,000명, 45,000명의 모습이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거네요. 자, 그런데 이 만수대 창작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북한이 자기네 화가들을 활용해 뭐 돈도 벌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중국에도 수출한다면서요. 그렇죠. 뭐 지금 북한이 이게 말하자면 문화 노예들을 활용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데 네. 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진출했지만 뭐 네. 러시아라든지 또 뭐 독일이라든지 네. 뭔가 조각품을 필요로 하는 데마다 이게 수주를 해가지고 네. 외화벌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뭐 아프리카 나라의 동상 세우는 기술까지 네.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요 화면을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밑에요. 초대형 동상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만하거든요. 그렇죠.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? 그러니까 저게 팔 하나가 말입니다. 팔 하나가 번쩍 든 예, 팔 하나. 팔 하나가 저게 몇 톤이 나가는 거니까 네. 저 무게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네. 저 동상도 원래 김정일이 원래 점퍼를 입은 동상을 세웠는데 네. 또 2012년 김정은이가 바꾸라. 그래가지고 저 동상을 없애고 네. 또 반코트 입은 사진으로 저 동상을 뽑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4,000명 넘는 예술가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려라, 만들라, 그러면서 우상화와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건데, 자, 중국에 수출한 그 사례가 좀 공개된 게 있잖아요. 네네네. 인건비 받고 수출도 하고 그런 건데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. 중국에 이제 문화 노예로 나가 있는 그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돈을 받는데 네. 약 2만 달러를 받는데 그건 북한 당국이 전부 가져가고 네. 본인들에게는 그냥 이 숙소에 보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외출도 안 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네. 겨우 또 밥도 자신들이 직접 해먹고 네. 이럴 정도로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달에 1인당 25점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매일 하나씩 그렇죠. 그려라 그런 건데 매일 하나씩 그려야 되니까 저게 거의 노예 수준이라. 예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군요. 그렇죠.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찍어내는 노예로 네. 지금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다 북한의 외화벌이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도대체 몇 명이 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2만 달러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월 2,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예. 화가들을 수출하고 있다. 그렇죠. 그런데 네. 이 돈은 전부 당국이 가져가고 본인에게 주는 돈은 아마 몇백 달러에 불과합니다. 자, 중국에서요. 사실은 이제 감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만수대 소속의 예술가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. 그 KBS가 인터뷰를 한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누리는 장소이자 뒷장소고, 제가 이제 식량하고 모든 걸 이제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화가들이 직접 그래서 먹는 거죠. 복도 입구 쪽을 잠궈놓고 나오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금지시키는 거죠. 자, 저런 식입니다. 군복 입고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. 뭐 중국을 그렇다 치죠. 그런데 궁금한 게 아프리카 역시 독재국가 많으니까 이런 초대형 상징물이 필요하겠죠. 그렇죠. 네. 독일한테도 수출합니까? 독일에도 이제 뭔가 그 조각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자가 뇌화벌이가 되는 곳이라면은 이게 네. 예술가들을 예술가들을 내보내 가지고 만들어주는 그 돈을 이제 당국이 다 갈취하는 거니까 네. 나라와 지역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 지금 정도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저런 거 뭐 특별히 큰 것도 아니고 독일 소도시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인데 독일 정부가 북한과 계획을 맺어서 저걸 수입했다.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건 아프리카에는 저렇게 초대형 동상들 만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네. 북한의 그 동상 기술은 거의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김일성, 김정일 부자 동상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 기술이 늘어났고 그래서 북한의 뭐 지하철에 그려져 있는 대형 그 모자이크라든지 이 화강석을 이용한 조각품 그것도 다 이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이제 상당히 쌓이게 된 겁니다. 자, 내부에 있는 저런 분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? 나름대로 한때는 이제 70년대 김정일이 예술 네. 분야에 좀 투자할 땐 자부심이 많았는데 네. 지금 저렇게 외부에 이제 국제사회 문화 노예로 나가고 있고 또 요즘은 저렇게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과외를 해가지고 네. 비대생들을 가르쳐서 과외를 해서 겨우 외화를 몇백 달러씩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 자존심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. 자, 초대형 숙제를 계속 받으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. 고민하고 창작의 고통을 겪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마감을 맞추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의 음성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얼마나 길고가 크고 웅장합니까? 우리는 처음에 이 창작 과제들을 받아 놨을 때 정말 몹시 당황했습니다. 기존 공식대로 하면 6개월 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창작 과제였습니다. 당에서는 평양미술대학과 평양산의 모든 조각가들을 만수창사에 보내주었고 평양시 수백 명이 넘는 여명원들까지 여기에 동원시켜주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줬습니다. 네, 자, 저런 장면, 뭐, 예술의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,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건데, 자, 북한 내부에서 판단, 만수대 창작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.